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노인분들의 만성질환인 골다공증과 당뇨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 노년기에 두 질환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골다공증이 노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첫 번째 원인은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뼈 밀도 감소입니다. 우리의 뼈는 연령이 들면서 호르몬 수준 변화와 함께 더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신체 활동량이 보다 감소하기 때문에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지 않으면 뼈가 더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론 충분하지 않은 영양 섭취, 외부 활동으로 인한 영양소 부족이 원인이며 마지막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키는 질병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당뇨가 노년기에 흔한 질병인 이유는 노화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고혈당을 유발하고 당뇨의 발병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혈당을 체외로 배출하는 데 관여하는 신장의 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당뇨 발병 위험이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골다공증과 같이 고혈압, 심혈관 질환, 갑상선 질환 등 노년기에 겪는 합병증으로 인한 원인입니다.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70세 이상에서 남자는 20.0%, 여자는 65.2%로 보고되어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유병률이 월등히 높으며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70세 이상에서 남자 28.8%, 여자 29.4%로 보고되었으며 남녀 모두 연령이 높을수록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해당 자료로 보아 두 질환은 노년기에 발병하는 매우 흔한 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이라는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이란 칼슘과 뼈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골밀도가 감소한 상태를 말하며 쉽게 설명하면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일상생활 중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각 증상은 없고 관절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50세 이상에서 여성 35%와 남성 8%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골다공증이 쉽게 나타나는 부위로는 척추, 고관절, 손목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다공증의 위험성입니다. 골다공증이 위험한 이유는 뼈의 손상과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면서 생활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심한 통증과 움직임 제한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골반이나 척추 골절의 경우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통증과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다른 심각한 합병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는 골반 골절로 인한 출혈이나 척추 골절로 인한 신경 손상과 같은 급성 합병증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통증, 거북한 자세, 신체 기능 저하 등의 문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골다공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들이 필요할까요? 골다공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7대 생활 수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30분 이상 걷기, 계단 오르기, 테니스 등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또한 균형을 잡고 자세를 바로 하는 운동을 매일 합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이 이미 있을 경우 척추를 압박하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척추에 압박을 가하는 운동으로는 허리 구부리기, 윗몸 일으키기, 복부 비틀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적정량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나 요구르트, 요플레, 치즈 등의 유제품, 멸치, 건새우, 뱅어포, 미꾸라지 등 뼈째 먹는 생선, 미역, 김 등의 해조류, 두부, 콩,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경우 칼슘 보충제를 먹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하려면 비타민 D가 하루 800IU 이상 필요합니다. 비타민 D는 오후 2시에서 4시경 하루 20분 이상 햇볕을 쬐면 피부를 통해 400IU 이상 만들어지며 고등어, 정어리, 참치, 꽁치 등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등의 음식을 통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 유당,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한 시기를 섭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흡연은 장의 칼슘 흡수율을 떨어뜨리며 여성 호르몬을 감소시켜서 골밀도를 낮춥니다. 흡연하는 여성은 골밀도 감소가 빠르게 진행하고 골절 위험도 증가하게 됩니다. 네 번째,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종류와 관계없이 하루 3잔 이상 술을 마시면 뼈 건강에 해롭고 음주는 판단력과 운동 기능을 저하시켜 낙상을 유발하며 이는 골절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카페인 섭취는 줄이고 음식은 가능한 싱겁게 먹습니다. 과도한 양의 카페인 섭취는 엉덩관절 골절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을 증가시켜 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은 90%가량이 넘어지면서 발생합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거나 허리를 구부려서 물건을 짚는 행위를 피합니다. 마지막 7번째, 골밀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합니다. 골다공증으로 발생하는 골절 위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게 증가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65세 이상의 모든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에게 권장되며 또한 전문의와 상담 후 개인 특성에 맞게 약물 치료를 유지하여 높은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혈당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혈당 농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질병입니다. 여기서 혈당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이르는 말로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며,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혈당이 세포 속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점점 많아지면서 혈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혈액 속에 넘치는 혈당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니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당뇨병은 혈당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란 8시간 이상 금식 상태에서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상은 100 미만이며 126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식후 혈당은 식사 후 2시간 이후에 측정해야 하며 정상 수치는 140 미만이나 200 이상일 때 당뇨병입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3개월 동안 평소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고 정상 수치는 5.7% 미만이며 6.5% 이상이면 당뇨병입니다. 다음은 당뇨병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고혈당이 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어 건강검진으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당이 200에서 40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단뇨, 다음, 다식과 같은 3다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단뇨는 혈액 속의 혈당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변으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면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 현상을 다음이라 하고, 혈당이 에너지로 쓰지 못하고 소변으로 버려지니 허기가 져서 계속 많이 먹게 되는 것을 다식이라고 합니다. 이외의 전신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와 피로감 등도 나타납니다. 혈당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결국 합병증이 오는데, 고혈당은 혈관 손상을 유발하고 동맥경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심장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혈관 손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당뇨병 망막병증, 당뇨병 신증, 족부궤양과 같은 미세혈관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당뇨병 관리는 꾸준한 약물 치료와 식사 조절, 운동 관리를 비롯한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하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당뇨병 환자가 식사나 운동만으로 혈당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 복용을 하여 도움을 받는데요. 약의 종류는 많지만 약마다 효과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할 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식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골고루 제때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노인분들의 포도당 내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저탄수화물, 고식이섬유 식사가 좋습니다. 씹는 것이 수월한 부드럽게 조리된 채소, 과일류, 해조류 등을 충분히 먹도록 합니다.
설탕, 꿀 등 단순당이나 고당분 제품은 혈당을 급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고, 식사에 충분한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방 함량이 높은 고단백 식품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저지방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층의 당뇨 식단 관리법 가위바위보만 기억하세요. 한 끼에 나물 2종류를 먹고 밥은 주먹 크기만큼이 적당하며 단백질 식품은 손바닥 크기로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평소 적은 식사와 주된 활동 장소가 실내인 점으로 보아 비타민 D,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기에 미량 영양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노년기에 필수인 칼슘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우유나 유제품을 간식으로 추가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과일을 먹을 땐 조심해야 합니다. 과일은 식물성 식품이라며 이를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당뇨병 환자는 과일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품종의 개량을 통해 과일의 당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당뇨병에 좋지 않습니다.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과일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며 무릎이 불편하신 경우에는 수영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신의 체중이나 중력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단 근력 운동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이외에 고혈압과 심뇌혈관 질환 등을 가진 경우에는 근력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당뇨병 관리의 주의사항인 저혈당 증상이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당이 나타나면 마치 며칠 끼니를 굶은 것처럼 기운이 없고 손이 떨리며 창백해지거나 식은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올 경우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고 몇 시간이 지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느낀다면 사탕 3개, 주스 반잔, 콜라 반캔, 요구르트 1병 등 단순당 식품을 섭취해 저혈당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저혈당 증상이 무엇인지, 내 혈당이 얼마일 때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는 수치가 언제인지 잘 알아두었다가 바로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골다공증과 당뇨의 중요성과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여 뼈가 약해지는 질환으로 골절과 함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당뇨는 혈당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혈당 농도가 높아지는 질환으로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영양가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구성하고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여 뼈 건강을 지키며 당분 및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하여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골다공증과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영양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